네, 스몰캡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다녀온 기업은 윈드너러로 유명한 이 조이맥스인데요. 최현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이맥스입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 조이맥스 윈드러너로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조이맥스는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게임 업체입니다. 조이맥스는 1997년 PC 패키지 게임 개발사로 출발했는데요. 2004년 MMORPG 게임인 실크로드 온라인을 선보이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는 게임 업체의 공룡이라고 불리는 위메이드의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편입 후에는 온라인 게임에 눈을 돌렸습니다. 2012년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리니웍스와 피벗 스튜디오, 링크 투모로우를 인수하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은 200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최대 주주는 위메이드로 전체 704만 주 중 283만여 주, 약 40.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B 자산운용이 14.54%, 자사주가 5.58%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위메이드 자회사로서 좀 도약을 꾀하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있죠. 지금 모바일 게임에 진출하면서 성과를 어느 정도나 좀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앞서 언급했듯이 조이맥스의 시작은 PC 패키지 게임 개발사였습니다. 조이맥스는 2004년 말 실크로드 온라인을 선보였는데요. 실크로드 온라인은 2005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해외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7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해외 퍼블리셔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립한 글로벌 포털 서비스를 통해 국내에서 직접 서버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 소홀로 유저 이탈이 진행되면서 매출이 감소세에 들어섰습니다. 차기작 출시 지연까지 겹치면서 신규 성장 동력이 없었는데요. 조이맥스는 2010년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모바일 게임 부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2012년 잇따라 모바일 게임사들을 인수한 조이맥스는 그의 카카오톡 게임 센터를 통해 캔디팡을 출시했고 나름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2013년에는 최고 히트작인 윈드러너를 내놓았으며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윈드러너는 자회사인 링크 투모로우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인데 국내에서 약 6개월 동안 부동의 1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윈드러너는 일매출 최고 10억 원, 일평균 배출액 5억 원 이상을 달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윈드러너가 더욱 고무적이었던 것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했다는 겁니다. 조이맥스는 윈드러너를 NHN이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서 일본 진출을 했습니다. 출시 초반에는 20위권에만 머무르며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한 달간의 프로모션을 진행한 뒤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동시에 3위권에 진출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나름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출시 초기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는데요. 해외 시장 진출은 조이맥스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성과도 굉장히 좀 좋았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이라고 할 만큼 좀 후속작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적에도 좀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그 게임주에는 실적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신작인데 지금 후속작을 좀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준수한 영업 실적을 보여줬던 조이맥스의 올 1분기 실적은 부진한 편입니다. 조이맥스의 실적은 2014년 2분기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윈드러너의 성공 이후 신작 런칭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게임들의 매출 순위 하락과 비용 증가가 올 1분기 실적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조이맥스가 내놨던 기존 주요 모바일 게임인 윈드러너와 에브리타운 등의 매출 순위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주식 보상 비용 등 일부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이맥스의 1분기 매출액은 88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6%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48% 감소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기 순손실은 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도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그 윈드러너2 같은 후속작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지 언제쯤 나올지요? 네, 조이맥스는 2분기부터 신작 모바일 게임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윈드러너2가 선을 보인 상태입니다. 디펜스 장르 게임들과 두근두근 레스토랑 등 신작 모바일 게임들도 순차적으로 런칭을 준비 중입니다. 윈드러너2는 처음 선을 보였을 당시 기대만 못하다는 평을 받았으나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기대해 볼 만한 조이맥스의 신작 모바일 게임은 아이언 슬램입니다. 조이맥스 측은 아이언 슬램에 대해 9일부터
사전 등록 프로모션을 시작하며 유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틀란 스토리는 글로벌 시장과 일본에 런칭될 예정이고 에브리타운, 아이언슬램은 일본 시장에 진출해 해외 매출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온라인 게임 로스트 사가의 중국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2015년까지는 중국 오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전망도 어떻게 나오는지 좀 간단하게 들어보고요. 전략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이맥스의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적자로 돌아섰다가 지난해 윈드러너 등의 성공으로 2014년 영업실적이 크게 뛴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이맥스의 2012년 매출액은 276억 원, 당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48억 원과 16억 원의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514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146억 원의 당기 순이익이 18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 1분기에는 신작 히트작 부재, 기존 게임 영향력 감소로 매출이 다시 대폭 감소했습니다. 2분기부터는 조이맥스가 내두는 신작 성과에 따라 실적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모바일 게임 업체의 경우 신작 흥행이 예측이 어려워 실적 추정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조이맥스는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운 모바일 게임을 출시할 계획을 세워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이맥스의 예상 매출액은 500억 원, 영업이익은 175억 원, 당기순이익은 14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략 좀 간단하게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모바일 게임 시장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윈드러너의 성공으로 견고한 실적을 올렸으나 윈드러너2가 그만큼의 실적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조이맥스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신작 게임 중 하나가 아이언슬램인데요. 이번 여름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유저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있지만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올해 조이맥스의 예상 PER은 13배 수준입니다. 동종업계 PER이 45.99배 수준인 것으로 봤을 때 업계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 가격 메리트는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게임주 자체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큽니다. 이유는 올해 게임주들의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게임주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신작 발표나 중국 등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이맥스에 대한 투자도 게임주들에 대한 투자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조심스러운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이언슬램 등 조이맥스가 출시 준비 중인 모바일 게임은 아직 많습니다. 조심스럽게 관망하면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보수적 관점까지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몰캡 리포트 통해서 조이맥스까지 자세하게 전략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마켓 인사이드 2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벌써 12시 4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수는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1994포인트 선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앞서 안내해드렸던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전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죠. 저희는 내일 10시에 돌아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